안녕하십니까. 직업상담사 2급 과정을 맡고 있는 정은석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직업상담사 필기 과정이다. 그죠? 필기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시험 합격할 때까지 같이 학습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직업상담사, 많이 여러분들이 조회를 하시고 오셨을 거예요. 하시고 오셨는데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직업상담사 시험은 우리가 필기시험과 필기 그리고 실기시험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죠? 실기시험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고, 필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크게 이제 5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5가지 과목이 5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직업상담학이 있고, 직업상담학, 그리고 직업심리학이 있다. 그죠? 심리학. 그리고 세 번째 과목으로서 뭐가 있느냐면 직업정보론이 있죠. 정보론이 있고, 그리고 네 번째 과목이 노동시장론입니다. 노동시장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법규 이렇게 돼 있죠. 법규. 이렇게 해서 총 몇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100문제가 나옵니다. 100문제면 이게 5과목이기 때문에 한 과목당 20문제가 나옵니다. 20문제씩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필기 같은 경우에는 각 과목마다 비중이 똑같습니다. 알죠? 어느 게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알겠죠?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만 합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그죠? 그리고 뭐냐면 또 우리가 각 과목마다 이렇게 나누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각 과목마다 시험 시간이 얼마냐면 30분씩 주어져요. 그러면 각 과목마다 쉬는 시간은 없습니다. 쉬는 시간은 없고 그냥 풀로 해서 5과목이기 때문에 2시간 반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100문제를 다 풀게 됩니다. 풀게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서는 꽈락이 있죠. 최소한 우리가 국가시험이기 때문에 민간 자격증하고 틀리잖아. 그죠? 국가 자격증이기 때문에 골고루 최소한 과목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알겠죠? 그게 몇 점이냐면 40점. 그러면 우리가 한 문제당 1점으로 보게 되면 최소한 한 과목당 8개 이상은 맞춰야 됩니다. 8개가 40점이잖아. 그죠? 과목마다 20개 중에서 8개 이상을 맞추셔야 돼요. 알겠죠? 8개까지 포함입니다. 8개까지 포함해서, 그리고 난 뒤에 각 과목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60점 이상, 즉 100개 중에서 60개 이상을 맞추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단순하게 우리가 이제 수리적으로 조금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나누지는 않지만 과목당 30분씩 본다 그러면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본다 그랬죠. 2시간 반 동안 시험을 보는데 조금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 과목당 30분에 우리가 20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20문제, 30분 만에 20문제를 풀라 그러면 한 문제당 몇 분 만에 풀어야 되냐면 1분 30초 만에 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알죠? 그러면 1분 30초 만에 지문을 읽고 거기에서 답을 찾아야 된다. 야, 그러면 시간이 모자라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시간은 절대 모자리지 않습니다. 시간은 남아돕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상 이제 전체적으로 1번부터 100번까지 문제를 다 풀고 다시 검토를 한 번 더 하고도 시험 시간은 남습니다. 이해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 그러면 우선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들어갈 필요도 있겠다. 그죠?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를 가진다라는 거는 필기 공부를 하는데 6개월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6개월 공부하면 떨어집니다. 이 필기는 우리가 짧게는 한 달, 많게는 2달만 하면 돼요. 그 이상 가면 무조건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 이상 할 필요도 없고, 많아도 2달, 짧으면 한 달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60점 이상은 무조건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그 기간 동안은 조금 집중을 해 주셔야 되겠지. 매일 하셔야 되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달 내지 한 2달 동안 들어간다라고 보면 이 중에서 좀 쉬운 과목이 있고 어려운 과목들이 있겠지. 그죠? 보통 이제 우리가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응시 자격 제한이 없어요. 누구나 다 볼 수 있습니다.
알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제 각 국가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각 과정마다 우리가 그 전공 분야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가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인 그 전공이 어디냐면 심리학과예요. 알죠? 심리학과. 심리학과고 물론 사회복지학과나 이런 데도 포함은 됩니다. 포함은 되는데 주학과는 심리학과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걸 전체를 100으로 본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심리학과를 졸업한 사람들이 직업 상담사 시험을 보는 경우는 1%도 안 됩니다. 알죠? 응시 자격 제한이 없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다 보니까 거의 99%가 타 전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죠? 실제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이나 이런 걸 수업을 해보면 제가 조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로 조사를 많이 하는데 해보면 심리학과 사람들은 거의 공부 안 해요. 이것 말고도 딴 거 할 게 많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른 전공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 자체가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인문대 쪽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공대 쪽 출신도 있고 여러분들이 계시겠지.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가끔 이제 우리가 교양으로 상담이나 심리를 접한 경우도 있지만 사실상 또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또 많아요. 신경 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알죠? 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그거는 완전 스폰지처럼 이렇게 빨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오히려 전공하신 분들보다 자격증 시험을 합격하기에는 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죠? 이 학문과 자격증 시험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비전공자지만 여러분들이 가면 직업상담사 시험을 합격을 해요. 근데 교수님들도 시험장 가면 떨어지는 게 자격증입니다. 전혀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알겠죠? 또 뭐냐면 나는 나이가 많은데 필요 없습니다. 이때까지 해봤을 때 나이 많으신 분들도 다 합격했고 때에 따라서는 나는 학력이 낮은데 필요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다 합격했어요. 알겠죠?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그 대신에 조금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그러면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게 자격증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의외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나 심리 이쪽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사실상 어려운 것도 맞기는 맞지만 수업을 듣고 난 뒤에 이렇게 시험 치고 난 뒤에 점수 조회를 다 합니다. 제가. 해보면 의외로 상담이나 심리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보다 점수가 더 잘 나와요. 알겠죠? 뭐 여기에서 20문제를 다 맞추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공자들도 다 맞추기 힘든 걸 그렇게 맞추시는 거예요. 별로 신경 쓰실 필요가 없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나면 어느 정도 쉽게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고 또 뭐냐면 우리가 가장 이게 직업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남녀 비율이 아마 여성 비율이 한 80% 될 거예요. 알죠? 상담이다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또 쉽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시험 보시는 분들이 한 80%라고 보면 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이 뭐냐면 제가 봤을 적에는 노동시장론을 제일 어려워합니다. 알죠? 왜 그러냐면 요 노동시장론은 앞부분에 뭐 몇 시간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몇 시간 하지는 않지만 수리적인 부분이 들어가요. 수리적인 부분이라는 거는 이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끝입니다. 그런데 이 계산하는 걸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노동시장론에서 조금 힘들어 하시는 게 아닌가. 뭐 뒤로 넘어가면 사실상 또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고 이 5과목 중에서 분량이 제일 작은 게 노동시장론입니다. 알겠죠? 요거는 조금만 이해를 하게 되면 많은 시간 투자를 많이 안 하고도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제가 보기에는 노동시장론 과목이 아닌가. 그리고 법규 같은 경우에 법규, 그죠? 아마 직장에 다니신 분들은 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뭐 내가 공부했다라기보다는 회사 다니면서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거 많이 듣잖아, 그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또 뭐냐면 이 5과목 중에서 분량이 제일 많은 게 법규 과목입니다. 법규 과목인데 법규는 응용이 안 돼요. 요거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량이 많더라도 정독해서 한 2번 정도만 읽고 나면 거의 15개 이상은 다 맞췄습니다. 알죠? 문제가 굉장히 쉽게 나옵니다. 사실상 분량이 많아서 그렇지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를 올리는 과목이 법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적에는
가장 어려운 과목이 어디냐면 이 정보론이에요. 직업정보론. 이게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직업정보론이. 아마 이게 출제 기준을 만족하도록 전 범위를 다 다루고 있는 책은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없습니다. 알겠죠? 물론 우리 책도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걸 전 범위를 다 다루게 되면 너무 분량이 많아요. 거기다 시험 문제 자체도 뭐냐면 저기 아주 구석에 있는 구석 찾아서 구석에 있는 걸 끄집어내게 되면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이런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이런 문제 잘 안 나와요. 근데 그런 문제가 나오면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지, 그죠? 근데 최근에 문제를 이렇게 봤을 적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들 위주로 해서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뭐 한 달 내지 한 2달 동안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게 끝나면 이제 실기로 들어가겠지, 그죠? 실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법규가 빠집니다. 법규는 실기 시험에 안 나와요. 사실상 이제 나오기는 하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정보론에 포함이 돼 있죠. 일부가. 그러다 보니까 뭐 안 나온다기보다는 직업정보론에서 다루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과목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상담학 실기 같은 경우에는 상담학하고 심리학, 그리고 정보론, 그리고 노동시장론 이 과목들을 위주로 해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알죠? 나오게 되는데 상담학에서 거의 한 6문제 정도, 심리학에서 한 6개, 직업정보론에서 한 2개 정도, 노동시장론에서 한 4개 정도 이렇게 해서 보통 한 18문제 6, 3, 18이니까 18문제가 실기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딱 설명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짧은 기간에 이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법규 어차피 이거 실기에 나오지 않네. 이거 공부 안 해도 8개만 맞추고 다른 데서 점수 올려가지고 합격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알죠?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느냐면, 예전에 이 심리학에서 20개 중에서 19개를 맞춘 학생이 있었습니다. 19개를. 총점이 72점 받았어요. 알죠? 총점이.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왜 떨어졌겠습니까? 법규에서 꽈락이 나버렸어요. 8개만 맞추면 되는데 7개를 맞췄습니다. 알죠? 7개를. 왜? 공부 안 했던 거예요. 실기 안 나온다 이러니까 책을 안 봅니다. 그러면 책을 안 보면 문제를 맞추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이 책을 한 번만 보면 여러분들이 문제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다음 회차에 필기 실기를 한 번에 합격을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지. 알겠죠? 뭐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진도를 나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첫 번째 과목으로 상담학 나가고, 그리고 두 번째 과목으로서 이제 심리학 나가고, 정보론 나가고, 노동시장론 나가고, 법규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게 되는데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셔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습니다. 한 달 내지 한 2달 정도 기간을 그렇게 잡고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합격이라는 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합격합니다. 이해되겠죠? 자꾸만 여러분들의 생각이 개입이 되면 혼란이 오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시험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그대로 해주시면 돼요. 알죠? 그대로 해서 여러분들 예습 필요 없습니다. 예습 필요 없고 그날 주어진 내용 강의 듣고 복습만 하시면 돼요. 복습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알겠죠? 그 복습만 해주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하도록 내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우리가 여기에서 첫 번째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직업 상담학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이제 진도를 나갈 거예요. 진도를 나가는데 직업 상담학의 개념에 대해서 나옵니다. 개념. 그리고 직업 상담의 기초 이렇게 돼 있다. 그죠? 뭐 정의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봅니다. 직업 상담의 정의 이렇게 개요가 나오는데 개요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사실상 중요하지는 않은데 한번 보고 가면 개인이 특정 직업을 선택을 합니다. 직업을 이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선택을 하겠죠.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회사에 다니겠죠. 그래서 직업 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알죠? 수행할 수 있도록, 회사에 다닐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회사에 다니다가 뭐 옛날처럼 정년퇴임 이런 게 참 힘들잖아. 그죠? 뭐 특수한 직종이 아니고서는. 그래서 뭐 여기에 다니다가 또 다른 회사로 이직도 하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니다가 나가 직업 전환이나 때에 따라서는 그 회사에서 뭐 은퇴할 수도 있겠지. 그죠? 은퇴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지원하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개인이 직업을 선택을 하고 수행을 하고 전환을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전 일생을 다 다뤄야 되는 게 직업 상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상담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상담사로 근무를 하게 되겠지만 상담이라는 이런 큰 영역이 있어요. 알죠? 큰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모든 상담을 다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직업 상담사잖아. 그죠? 우리가 저기 병원에 가도 뭐 속이 아프면 내과를 가는 거고, 다쳤다 그러면 정형외과를 가는 거고, 피부에 뭐가 났다 그러면 우리가 피부과를 가겠지. 그죠? 다 다릅니다. 전공이. 그렇듯이 상담을 한다라고 해서 모든 부분을 다 다룰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 영역을 한번 본다 그러면, 우리가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 큰 영역은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짧게 보면 이제 심리 상담이라는 게 있겠죠. 심리 상담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심리 상담이라는 거는 뭐냐 하면, 말 그대로 이건 심리. 우리가 흔히 이제 일상생활을 하다가 내가 조금 우울하다, 그죠? 불안하다 이런 경우 있겠죠. 뭐 이거는 뭐 병적이라기보다는 누구나 다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스스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렵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상담을 받으러 가는, 주로 보면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우리가 교육학이나 뭐 심리학이나 이런 곳에 전공을 했던 분들이 상담을 해주는 거지. 그죠? 뭐 그런 어떤 일반적인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분들의 어떤 상담을 심리 상담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면, 요것보다 이제 정상이 조금 심각한 사람들, 알죠? 그 사람들은 심리치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심리치료. 알죠? 심리치료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정상이 심각해요. 뭐 우리가 자다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침대 옆에 가서 막 울고 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조금 심리치료의 개념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거는 주로 보면 임상심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런 영역을 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직업 상담사잖아. 그죠? 그러면 직업 상담이라는 거는 좀 크게 보면 진로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알죠? 진로까지. 내가 진학을 할 거냐 아니면 취업을 할 거냐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 그죠? 그래서 진로까지 포함을 하는데, 물론 요 속에는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는 영역이 있는 거죠. 직업 상담. 직업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면 주로 우리가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자격증을 취득하고 나면 많이 접하게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이제 직업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해되겠죠? 그런 분들 상담을 하는 거잖아. 그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요 직업 상담 속에는 또 뭐가 있냐면 산업 상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산업 상담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직업 상담이 꼭 직업을 구하고 있는 사람들만 상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우리가 여기서도 얘기했듯이 직업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직업 생활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잖아.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경력 개발이 됐던 아니면 이직이 됐던, 또 회사에 다니면 인간관계 문제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잖아. 그죠?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그걸 갖다 우리가 산업 상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업 상담이라는 거는 요 산업 상담이나 직업 상담, 또 더 넓게는 진로까지 포함해서 요걸 갖다 우리가 직업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의 영역이 있는 겁니다. 영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우리가 밑으로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험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 그죠?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 여기에 보시게 되면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직업 상담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
과정이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과정. 순서 중요합니다. 알겠죠? 순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관계 형성, 라포라고 돼 있다. 그죠? 라포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영어식 발음이니까 레포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여러분들 여기가 하나 더 적어 주셔야 돼요.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요렇게 적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상담의 단계잖아, 단계인데 관계 형성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구조화가 나와요. 그러면 관계 형성이라는 거는 상담에서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제일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관계 형성이라는 거는 상담에서 제일 첫 번째, 알죠? 앞부분에 초기에 하는 게 우리가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진단 및 측정이 있고 목표 설정, 개입, 중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상담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죠? 상담을 하는 거고, 그리고 평가. 순서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순서만. 관계 형성이 있고, 진단 측정, 그리고 목표 설정, 개입, 평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 형성이라는 거는, 관계 형성은 좋은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 친근한 관계, 이걸 가지고 우리가 관계 형성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상담실에 앉아있을 때 보면 내담자가 오겠지, 그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은 직업 상담이기 때문에 성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인 상담을 생각해 본다라면 꼭 성인들만 오는 거 아니죠? 알죠? 고등학교 학생이 올 수도 있고 초등학교 학생이 상담받으러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업 상담이 아니고 전체적인 영역으로 봤을 때. 이해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등학교가 됐던 중학교가 됐던 상담실에 앉아 있는데 학생이 왔어요. 똑똑똑 해서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이 상담실에 오고 싶어서 왔을까? 그죠? 물론 이제 우리가 성인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담실에 가겠지만 이 초등학생이 상담실에 가고 싶어서 왔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알죠? 선생님이 상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고 오라 그랬든지 아니면 부모님이 가라 그래서 왔는 거지. 이해되죠? 그러면 걔는 스스로 왔는 게 아니고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시켜서 오다 보니까 상담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지. 그 상태에서는 상담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담자와 내담자가 이야기를,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지. 친근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뭐? 라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관계 형성. 그러다 보니까 상담을 하기 위해서는 나와 너와의 관계, 좋은 관계, 친근한 관계, 친구 같은 관계가 되어야만 상담이 되겠지. 이해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형성은 제일 첫 번째 나온다. 앞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구조화라는 거는 뭐냐면, 구조화는 전체적인 틀을 짜는 걸 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죠? 전체적인. 우리가 여러분들이 과거에 뭐 중학교 때나 고등학교 때 보면 국어 시간에 책에 소설이 나오잖아요. 그죠? 소설이 나오면 거기에는 그냥 뭐 우리가 뭐 나오자마자 결론을 내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발달 단계가 있고 절정 단계가 있고 마무리 단계가 있고 이 순서가 있는 거죠. 기성정결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상담도 똑같습니다. 상담도 그냥 내담자가 오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어떤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는 뭐하고 중기에는 뭐하고 말기에는 뭐하고 이런 어떤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구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구조화에서는 이제 뭐 우리가 상담의 비용이라든가 상담의 시간이라든가 상담의 장소라든가 또 내담자가 해야 되는 것, 또 상담자가 해줄 수 있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틀을 짜는 걸 우리가 구조화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이 관계 형성 및 구조화라는 거는 상담 초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것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오는 게 진단 및 측정입니다. 진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검사. 진단이 꼭 검사는 아닙니다. 알겠죠? 진단이 꼭 검사는 아닌데 여러분들이 그냥 진단 이렇게 나오면 아 검사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 상담실에 딱 앉아 있는데 어떤 내담자가 왔어요. 똑똑똑 두드리니까 어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오는데 인상을 딱 보니까 아 저분은 영업, 아 이분은 생산. 이거는 안 되지. 이해되겠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겠지.
예를 들어서 부모님하고 같이 왔습니다. 학생이. 부모님하고 같이 왔는데 얘가 요즘 게임에 너무 빠져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선은 애는 상담받기 싫겠지. 그죠? 관계 형성해야 되겠지. 애하고 나와 너와의 관계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관계 형성하고 나면 부모님이 게임이 빠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 부모님 입장에서는 하루에 1시간을 게임을 하는데 게임에 빠져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하루에 실제적으로 12시간씩 이렇게 게임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내담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지. 진단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겠죠? 그게 뭐 진단 및 측정을 하는 겁니다. 알죠? 내담자의 상태에 대해서 진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얘는 하루에 1시간밖에 안 하네. 그러면 안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지. 이해되겠죠? 또 하루에 12시간씩 게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조금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해주면 되겠지. 그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목표가 달라져요. 알죠? 목표가. 직업 상담도 똑같습니다. 이 내담자가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요번 상담에서는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까지만 하자. 때에 따라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까지 하자. 달라지겠지.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진단 및 측정을 하고 나면 뭐가? 목표 설정이 나옵니다. 왜? 내담자의 상태에 따라서. 이해되겠죠? 목표를 설정할 거고, 이 목표가 설정이 됐으니까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상담을 해야 되겠지. 그걸 우리가 개입, 중재, 상담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용어가 조금 어렵다. 그죠? 용어가 조금 어렵기는 한데 자꾸만 보면서 익혀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용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상담이 다 끝나고 나면 평가해 봐야 되겠지. 왜? 목표가 있었으니까. 목표 대비 어느 정도 이루어졌느냐에 대해서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똑같습니다. 수업을 할 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듣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는 없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처음 보시는 분들이잖아. 그죠? 관계 형성을 해야지.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관계 형성을 해야 될 거고, 그리고 구조화해야 되겠죠? 우리 수업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고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는 거는 언제까지고 다 할 거 아니에요. 그거 하고 나면 물론 이제 초기 진단을 합니다. 이 사람이 직업 상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목표 설정, 요번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나올 것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수업을 할 것이고, 수업이 끝나고 나서 시험 보고 나면 결과 확인해야 되겠죠. 결과 목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 요번에 합격률은 어느 정도 됐고, 내가 이렇게 수업을 했더니 합격률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렇게 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갑니다. 알죠? 좀 더 많은 분들을 합격을 시키기 위해서.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순서, 알겠죠? 순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순서로서 맞는 것은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고요? 관계 형성. 관계 형성 및 구조화 이렇게 돼 있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단 및 측정이 있었고, 목표 설정이 있었고, 개입이 있었고, 그리고 평가 이렇게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